이 재생방략 체제의 표점이었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지휘관과 병사들이 그냥 한 군데 모여가지고 지휘관은 그 현장 사정을 잘 모르고 병사들은 지휘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듣기도 힘들고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진관 체제로 바뀌게 되죠. 예.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그렇게 무더위가 심하더니 이제야 또 가을이 오는지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네, 매미 소리도 다 들어가 버리고요. 예,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고 자주 좀 뵐수록 제가 행복해진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사장님하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선에서 임진왜란 전에 소위 군사 동원 체제, 또 군사 운영 체제, 또 지휘 체제 이거하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후에 군사 운영 체제 내지는 또 지휘 체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임진왜란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임진왜란 때까지는 재승방략 체제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나면은 이제 어떤 지정된 장소에 군사들이 집결을 한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지휘관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전투를 개시한다 하는 그러한 체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타이밍 맞게 그것이 잘 운영이 됐나 하면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빨리 병사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근거리니까 일단 모인다. 그런데 또 지휘관이 제일 중요한데 한양에서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일 장군이 맨 처음에 임진왜란 상주 전투를 할 때에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장군은 따로 군사 따로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이 이게 군사들은 평소에 훈련이 없어요. 그냥 농사를 짓고 있다가 야 난리 났다 우리 다 같이 싸우자 그냥 뭐 서둘러 변변치 않은 무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싸움터에 나오는데 일단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있어야 되지요. 지휘관은 누가 오는지 모릅니다. 와보니까 물론 뭐 모르는 사람이지요. 지휘관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전혀 모르는 사람, 평소에 같이 훈련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지휘관이 동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제 소통이 그렇게 원만하게 능률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또 지휘관은 그 지역의 지형, 지리 뭐 이러한 것도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전투가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592년 6월 5일 용인전투입니다. 용인전투 때에 일본군은 와키자카 야스하루 한산도 해전에서 이순신에게 박살이 난 그 장수, 이 장수가 처음에는 일본 육군을 따라가지고 한양까지 쳐들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니까 야 남해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큰일 났다. 이 자를 빨리 없애야 된다. 너 빨리 너 수군 출신이니까 내려와가지고 너하고 또 다른 2명 같이 내려와서 이순신을 없애라. 그 명을 받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한양에서 용인까지 왔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조선 관군이 나타났는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3도 관군 그리고 또 광주 목사하던 권율 장군까지 합쳐가지고 약 10만 명 가까운 관군이 모였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군대는 1600명. 이 1600명의 총을 쏘는데 올려가지고 10만 명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이건 뭐 정말 웃음거리도 안 되는 그런 사례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재생방략 체제의 표점이었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지휘관과 병사들이 그냥 한 군데 모여가지고 지휘관은 그 현장 사정을 잘 모르고 병사들은 지휘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적군보다 10배, 50배의 병력을 가지고도 패하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진관 체제로 바뀌게 되죠. 예. 진관 체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관 체제는 말 그대로 진관을 요소요소에 이렇게 두고 거기에 병사들과 그리고 지정된 지휘관이 있어가지고 지휘관과 병사들이 같이 훈련도 하고 생활도 하고 하면서 우리 진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어떠한 지형 지물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투력이 훨씬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진관 체제에서는 규모가 작으니까 지휘관이 누군 줄도 알고 우리 병사가 누군 줄도 아는 큰 장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생방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를 좀 더 크게 해가지고 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군사들을 한 곳에 이제 결집을 시켰는데 네. 한양에서 총 책임자가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은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병사들이나 지휘관들, 대대장급이라든지 예, 예. 이런 지휘관들을 잘 모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안 되죠. 그런 데서는 한계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인에서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 네네. 그런 어떤 그거를 겪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거는 임진왜란 당시에 육군은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비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참패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 중이라든지 그리고 전쟁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군사 시스템이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군사 시스템이 이제 동원 체제는 말씀드린 대로 재생방략 체제에서 진관 체제, 그리고 또 진관 체제라 하더라도 사실 그 군사적인 비중이 강원도하고 경기도는 틀리다. 함경도하고 전라도는 또 다르단 말입니다. 뭐니 해도 중앙이 제일 중요하다. 중앙을 강화해야 된다 해서 급작스럽게 이제 훈련도감을 만들고, 중앙에 훈련도감 만들고, 동서남북에 또 이제 그 속5군 부대를 또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 심장부를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가 싹을 트기는 텄습니다. 동원 체제는 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됐는데, 지휘 체제는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본래 직업 군인들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정규 직업군이지요. 도원수, 부원수, 또 내려가면서 이제 순변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임금이 멀리 있는 장군에게 일일이 직접 지휘하기 어렵지요. 그래가지고 채찰사를 둡니다. 그 도의 도지사, 관찰사를 순찰사로 임명하고, 또 중앙에서 뭐 급하면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을 도채찰사로 임명합니다. 유성룡 같은 경우 영의정이면서 사도 도채찰사,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의 4개 도를 맡아라. 또 아무개는 1개 도를 맡아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임시 편제지요. 그 사람이 어떤 지역을 맡아가지고 어떤 권한을 행사하느냐 하는 것을 도원수 같은 사람이 잘 모른다 이겁니다. 평생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좌의정하던 이원익이 사도 도채찰사가 되었어요. 선조 임금으로부터 야, 전군을 줄 테니까 전쟁을 잘 지휘하라. 이원이 와서 이제 내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런 권력을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작전 지시를 해야 되겠다. 도원수 오라. 권율이 아니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거 무슨 직책이에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받은 거예요? 속으로 좀 하지 않죠? 안 갔습니다. 두 번째 또 불렀어요. 안 갔어요. 도채찰사가 오라고 하는데 도원수가 안 와? 권율을 파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 잘 봉합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여기저기서 많이 빈번했었죠. 결국은 어쨌든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좀 비합리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군사 예. 시스템 속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군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육군 쪽이나 이런 데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군에서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희생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임진왜란을 뭐 승리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데, 수군은 그래도 좀 더 체계적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수군은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됐습니다. 초기에 경상좌수영, 경상우수영은 싸우지도 못하고 박살이 났지만은 그러나 빨리 회복이 되어가지고 같이 연합작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원균은 그때 이순신, 이혁기하고 같은 동급이지만은 나이도 제일 많고 제일 먼저 출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경상도 수력이니까 원균이 제대로 되면은 이 통합지휘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 원균은 뭐 그냥 자기 함대가 다 박살이 나고 배가 4척밖에 없었거든요. 이순신이 함대는 그대로 다 온전했고, 그러다 보니 해역은 자기 관할 구역이지만 배가 있어야 지휘를 하지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저쪽 전라도 우수영에서 오는 그 이혁기 전라도 우수사는 나이도 이순신보다 훨씬 어리고 뭐 왕족이긴 합니다만 또 이순신을 워낙 또 이렇게 존경하고 그래가지고 그 삼도 수군 절도사가 다 모여서 자연스럽게 이순신이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원균이 좀 브레이크를 걸긴 했지만은 육군에 비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안 되겠다. 동급으로 하면 안 된다.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를 해라. 관계급 올려가지고 직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하관계가 정립이 되고 육군에서와 같은 그런 혼란이 없었지요. 예, 어쨌든 여해가 삼도수군 네. 통제사가 되면서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두면서 네. 국가안보를 위해서 군사체제, 네. 그 다음에 지휘체계 이런 것들이 참 예나 지금이나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